흉가의 보은. 옛날 어느 마을에 덕삼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덕삼이는 삼형제 중 막내였는데 마음씨가 착해 불쌍한 사람을 보면 자신의 일처럼 발벗고 나서 도왔습니다. 연로하신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삼형제가 모여 부모님이 남긴 재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장남이라 어머니를 모시고 집안 제사를 지내야 하니 집과 땅 절반을 갖겠다. 둘째는 남은 땅과 가축을 갖도록 해라. 그리고 막내는 아직 장가도 가지 않았으니 산에 딸린 자갈밭을 가지려옵나. 아니 형님, 남은 땅과 가축이라니요? 형님께서 어머니를 모시고 집안 제사를 지낸다지만 너무하시는 것 아닙니까? 저도 장가를 들어 집도 필요한데 그러지 마시고 집과 땅을 똑같이 나누시죠. 첫째의 말에 둘째가 언성을 높이며 대들었습니다. 그러자 첫째도 화가 났습니다. 너 그게 형한테 할 소리냐? 내가 장남이라 전 재산을 다 가져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기껏 신경을 써주었더니 보이는 것이 없나 보구나. 형들의 싸움이 점점 격해지자 이를 지켜보던 덕삼이가 말했습니다. 형님들 제발 진정하십시오. 큰형님께서 저에게 주신다는 자글밭을 둘째 형님께 드릴 테니 그만 화를 푸십시오. 이러다 형제의 우애까지 잃겠습니다. 막내의 간청에 형들은 싸움을 멈추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내일 집을 떠나 일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몸 건강히 계십시오. 아이고 얘야, 돈 한 푼 없이 어쩌려고 그러느냐. 이거라도 가지고 가려무나. 흑. 어머니는 급히 보리 석대를 싸주었습니다. 다음날 날이 밝자 덕삼이는 장터로 향했습니다. 장터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니 그곳에서는 일꾼을 구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장터로 가던 길에 덕삼이는 힘겹게 나귀를 끌고 가는 노인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귀 등에서 작은 짐이 떨어졌는데 그것도 모르고 노인은 나귀를 몰고 정신없이 가고 있었습니다. 영감님, 이거 떨어뜨리셨습니다. 엥? 아이고, 내가 정신이 없구만. 정말 고맙네. 별 말씀을요. 그런데 장에 가시나 봅니다. 아니네. 난 옆마을로 소금을 전해주러 가는 중이네. 내가 소금을 팔고 있거든. 그러시군요. 그런데 발걸음을 떼던 영감님이 움찔하며 말했습니다. 아, 꾸꾸꾸꾸. 무릎이 또 말썽이구만. 이제 쉬어야 하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어 어쩔 수 없이 고생을 하고 있지 뭔가. 네? 혹시 그러시면 일할 사람을 구하십니까? 그렇지. 자네가 소금 나기를 몰아볼 텐가? 포수는 떡놓기 쳐줌세. 아, 마침 일자리를 구하고 있었는데 잘 되었습니다. 아이고 그래. 그럼 지금 당장 딸을 도와 옆마을로 가세. 이렇게 일자리를 얻은 덕삼이는 나귀를 끌고 이곳저곳을 다니며 소금을 운반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덕삼이는 나귀에 짐을 싣고 계곡에 있는 다리를 건너게 되었는데 갑자기 나귀가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큰 비에 계곡물이 불어난 것을 본 나귀가 겁을 먹은 것이었습니다. 이리야, 가자. 덕삼이가 나귀를 끌어보았지만 나귀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휴, 이 일을 어쩌나? 빨리 다리를 건너야 내일까지 소금을 가져다 줄 수 있는데 말이야. 가자 이놈아, 이리야. 덕삼이가 계속 나귀를 끌자 화가 난 나귀가 머리로 덕삼이 배를 받았습니다. 으악! 덕삼이는 다리에서 떨어져 계곡물에 휩쓸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으악! 사람 살려! 어프! 여기 사람 살려요! 계곡물에 빠진 덕삼이는 허우적거리며 물에서 나오려고 온갖 힘을 다 썼지만 거센 물살에 밀려 한없이 떠내려갔습니다. 정신을 잃었다 깨기를 반복하며 떠내려가던 덕삼이는 마침내 물살이 잦아든 하류에서 쓰러진 나무를 붙잡고 무트로 올라왔습니다. 아이고, 죽는 줄만 알았네.
겨우 목숨을 건진 덕삼이는 잠시 자리에 앉아 한숨을 돌렸습니다. 아, 그런데 낙이고 소금이고 다 잃어버렸구나. 모두 다 잃어버렸으니 영감님 얼굴을 무슨 낯으로 보나? 정신을 차리고 보니 또다시 아무것도 없는 자신의 신세가 서글펐습니다. 한숨을 쉬던 덕삼이가 문득 고개를 들었는데 자신이 잡고 올라온 나뭇가지에 무언가 걸려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니, 저게 뭐지? 웬 상자가 걸려있네? 호기심이 생긴 덕삼이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건져보았습니다. 잘 만들어진 상자구나. 어디 열어볼까? 어이쿠, 입구가 촌농으로 봉해져 있네. 덕삼이는 촛농을 뜯고 상자를 열었습니다. 우와, 안에는 물이 하나도 안 들어갔잖아. 대단한 걸. 그런데 이게 뭐지? 책이랑 열쇠, 주머니가 들어있네. 책에는 신선록이라고 쓰여 있는데 신선이 되는 법을 알려준다고? 하하, 신기한 책이 다 있구나. 덕삼이는 걱정도 있고 책을 읽었습니다. 신선이 되려면 강인한 정신과 체력이 필요하구나. 그동안 나는 나약한 정신을 갖고 있었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게지. 신선은 되고 싶지 않지만 강한 정신을 가질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 덕삼이는 강한 정신을 가질 수 있다는 책 내용에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강한 정신을 가지려면 도깨비를 만나 친구가 되어야 한다고? 세상에 도깨비가 있기는 한가? 모르겠다. 하지만 더 이상 나약한 정신을 갖고 살고 싶지 않으니 책에서 시키는 대로 해보자. 덕삼이는 강한 정신을 갖기 위해 책에 쓰여 있는 대로 도깨비가 나온다는 불곡마을의 큰 감나무집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걸어 저녁 무렵쯤 불곡마을 감나무집에 도착한 덕삼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이쿠, 책에서 말한 집이 여기인가 본데 다 쓰러져 가는구나. 사람이 살지 않은 지 꽤 오래된 모양인데 폐가가 다 되었네. 이 집 뒷마당에 도깨비가 사는 토굴이 있다고 했는데. 다 허물어져 가는 집에 들어선 덕삼이는 이것저것 둘러보다 집에서 느껴지는 한기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어째 오싹오싹한걸? 한여름에 웬 한계란 말이냐? 하지만 날이 저물어 가니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없고 일단 감나무 밑에서 밤을 보내야겠다. 갑작스런 한기에 오들오들 떨던 덕삼이는 마당에 있는 감나무 밑에 누워 잠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길을 가던 노인이 덕삼이를 보고 놀라 말했습니다. 자네, 너돌이인가 본데 그 집에서 자면 비명 행사하네. 그 집에서 사람이 많이 죽었어. 빨리 나오시게. 어르신, 말씀은 감사합니다만 저는 지금 갈 곳이 없습니다. 이 나무 밑에서 이슬이라도 피하려 합니다. 아이고, 안 됐구만. 사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이곳에는 귀신이 자주 나타나니 사시나무 가지를 꺾어다 근처에 놓아두게. 네, 감사합니다. 노인이 시키는 대로 사시나무 가지를 꺾어다 놓은 덕삼이는 자신도 모르게 까무룩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덕삼이는 괴상한 소리를 듣고 눈을 떴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덕삼이 눈앞에 환한 불빛이 어른대고 커다란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으악! 저게 뭐야? 깜짝 놀란 덕삼이는 집을 뛰쳐나와 성황당 나무 밑에서 밤을 지샜습니다. 날이 밝아서야 마음을 놓은 덕삼이가 혼잣말을 하였습니다. 나원, 이렇게 마음이 약해서야. 마음이 강해지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림자만 보고도 놀라 도망치다니. 안 되겠다. 그냥 포기할 순 없지. 책에서 말한 대로 준비를 잘해서 다시 그 집에 가봐야겠다. 덕삼이는 자리에 앉아 신선록을 읽었습니다. 그렇구나. 도깨비와 친구가 되려면 노루를 잡아 솔가지에 구워가야 하는데 노루를 잡을 때 쓰라고 주머니에 콩이 들어있었던 거야. 덕삼이는 노루를 잡기 위해 동네 사람에게 노루가 자주 나오는 곳을 물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덕삼이는 노루가 자주 온다는 밭에 콩을 뿌려놓고 노루가 오길 기다렸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노루가 산에서 내려와 콩을 먹고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우와, 진짜 노루가 콩을 먹고 쓰러졌어. 콩에는 약이 들어있었던 모양이야. 덕사미는 잡은 노루를 소나무 가지에 불을 붙여 그을렸습니다. 이제 준비가 다 되었다. 도깨비를 만나면 책에서 알려준 대로 해야 하는데 실수하지 않도록 연습해보자. 하얀 달이 머리 위로 떠오르자 덕사미는 솔향이 나는 노루를 끌고 감나무집 뒷마당으로 갔습니다. 아우, 이곳은 여전히 춥구나. 아, 저기가 토굴 입구인가 보다. 덕사미는 곧 숲풀로 가려진 큰 나무 문을 발견했습니다. 녹슨 열쇠로 문을 열고 토굴로 들어서니 안쪽에 바위와 대나무 한 그루가 보였습니다. 여기는 더 추운데? 아이고, 가뜩이나 무서운데 이렇게 춥기까지 하니. 아무튼 책에서 저 바위 위에 노루를 올려놓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벽을 보고 말하라고 했지? 노루를 바위에 올려놓은 덕사미는 뒤를 돈 후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박서방 있는가? 박서방 있는가? 여보게 박서방, 내가 왔네. 그러자 토굴 안쪽에서 한기가 확 불어왔습니다. 내가 많이 늦었지? 약속한 날에 못 와서 미안하네. 폭우가 쏟아지던 날 자네를 만나러 오다가 그만 강물에 빠져 염라대왕 앞에 끌려가지 않았겠나? 염라대왕이 무서운 얼굴로 어디서 왔냐고 묻길래 불곡동에서 온 김서방이라고 말하니 염라대왕이 놀라면서 박서방 자네를 아느냐고 묻더군. 내 가장 친한 친구라 하니 어쩔 줄 몰라 하며 나를 다시 살려준다고 하지 않겠나? 그런데 본래의 몸은 썩어 쓰지 못하게 되었다며 나를 막 죽은 청년 몸에 넣어주었다네. 하늘나라에서 지상으로 오는 도중에 잠깐 송림국이라는 나라에 들렀는데 그곳에는 하늘을 찌를 듯한 소나무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고 온갖 동물들이 뛰어다니지 않겠나? 그것들을 보니 내 자네 생각이나 빈손으로 올 수 없어 노루 한 마리를 잡아왔다네. 박서방 자네 덕에 하늘나라 구경도 하고 젊은 몸도 얻었으니 내 힘 닿는 날까지 하루에 한 번씩 음식을 가져다 주겠네. 그나저나 자네는 대단하네. 하늘나라 염라대왕도 자네 이름을 알고 있다니. 호호. 덕사미가 말을 마치자 또 한 번 찬바람이 휙 불어왔고 덕사미는 눈을 감고 벌벌 떨었습니다. 오늘은 밤도 늦었고 하니 박서방 자네 집에서 자야겠네. 그런데 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적응이 안 되었나 보네. 너무 추워서 그런데 자네 혹시 불 좀 떼줄 수 있겠나? 덕사미는 책에서 시킨 대로 모두 말하고 덜덜 떨며 동굴 바닥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틈에 잠이 들었는지 새벽녘에 번쩍 눈을 떴습니다. 어느새 잠이 들었었네. 아, 여긴 그 동굴이었지. 잠시만, 이거 굉장히 춥지 않았나? 지금은 왜 이리 상쾌하기만 하지? 팔다리에 힘도 마구 솟구치는데? 잠을 깬 덕사미는 온몸에 힘이 솟아나며 무서운 생각이 사라지고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뭔가 마음이 강해진다고 하더니 정말 내가 도깨비와 친구가 되었나 보다. 책에서 시키는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마친 덕사미는 동굴에서 나왔습니다. 아유, 배고파. 주변에 먹을 만한 것이 있는지 한번 둘러봐야겠다. 덕사미는 집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마당에는 집만 수북하게 있을 뿐 먹을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으니 저 집으로 집신이라도 삼아 장에 팔아야겠다. 덕사미는 열심히 집신을 삼았습니다. 덕사미가 집신을 들고 집을 나서는데 집 밖이 너무 더워 깜짝 놀랐습니다. 여름이라 그런가? 정말 덥네. 아니지, 어제보다 훨씬 더운데? 이거 참 이상하네. 덕사미는 땀을 뻘뻘 흘리며 장터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집신을 한 켤레도 팔지 못했습니다. 아, 이를 어쩌나. 내가 배고픈 것도 문제지만
매일 도깨비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한 푼도 벌지 못했으니 어쩔 수 없지. 빈손으로 갈 순 없으니 물이라도 떠가야겠다. 덕삼이는 우물에서 물을 떠서 토굴로 갔습니다. 아이고 살겠다. 이곳은 이렇게 상쾌하구나. 그런데 어제 바위 위에 놓아둔 노루가 없어졌어. 덕삼이는 노루가 없어진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덕삼이는 바위 위에 물을 올려놓고 뒤돌아 말했습니다. 미안하네. 내가 저승에서 오는 바람에 가진 것이 없어 오늘 집신이라도 팔아보려 했지만 장사가 되지 않아 물이라도 마시라고 가지고 왔네. 미안하이. 다음날 덕삼이는 다시 장에 가서 집신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제와 달리 기다렸다는 듯이 사람들이 몰려와 집신을 사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덕삼이는 무척 놀랐습니다. 그런데 덕삼이의 집신이 순식간에 다 팔린 것을 본 주변 상인들이 다가와 자신의 물건도 팔아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네는 복이 많으니 내 것도 팔아주게. 내 섭섭지 않게 이윤을 나눠주겠네. 네? 아 그러시지요. 이렇게 물건을 받아 팔기로 했는데 팔리지 않던 물건들이 덕삼이가 팔자 순식간에 동이 났습니다. 덕삼이는 상인들의 물건을 대신 팔아주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아 이게 도깨비 노름이 맞구나. 이날 저녁 주막에서 밥을 먹고 돌아가는 길에 푸주간에서 돼지고기를 산 덕삼이는 즐거운 마음으로 도깨비를 만나러 동굴로 향했습니다. 박서방, 자네 덕에 오늘 장사가 잘 되었네. 고맙네. 그날 이후 덕삼이는 본격적으로 상인들의 물건을 받아 팔기 시작했고 파는 물건마다 다 잘 팔려 돈을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터에서 어떤 여인이 덩치 큰 사내들을 이끌고 물건을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여인을 본 사람들은 허리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여보시오, 저 여인이 누구길래 다들 인사를 하는 게요? 덕삼이가 주변 상인에게 물었습니다. 그것도 모르시오? 현감의 딸이오. 귀한 것만 사들여 파는데 장사 수완이 얼마나 좋은지 이곳 돈은 저 아씨가 모두 가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오. 그러나 돈을 너무 좋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니 혹여 저 아씨와는 거래할 일이 생겨도 피하는 것이 좋을 것이오. 아, 그렇소? 덕삼이는 상인의 말을 듣고 아씨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는데 매우 단아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생긴 것과 성품이 다른 모양이구나. 참 신기하기도 하지. 도깨비 덕에 장사가 잘 되어 재물을 제법 모은 덕삼이는 쓰러져 가던 집을 새 집처럼 고쳐 살게 되었습니다. 이 동굴은 겨울과 같이 추우니 추수한 곡식과 과일을 보관하면 1년 내내 귀한 과일을 먹을 수 있겠구나. 가을이 되자 덕삼이는 곡식과 과일들을 사들여 동굴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이 되자 더위를 타던 덕삼이는 집 밖에서도 쾌적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처럼 땀이 흐르지 않자 기분이 좋아진 덕삼이가 혼잣말을 하였습니다. 지금쯤이면 강도 얼었겠구나. 그렇지. 강의 얼음을 가져다 동굴에 넣어두면 여름에도 시원하게 지낼 수 있겠다. 덕삼이는 강의 얼음을 가져다 동굴에 보관해 놓았습니다. 얼마 후 겨울이 지나 봄이 되자 뜰에 매화가 예쁘게 피었습니다. 매화가 사군자라 하더니 정말 아름답구나. 저 꽃도 매일 볼 수 있게 동굴에 가져다 놓아야겠다. 덕삼이는 매화 가지를 꺾어 동굴 속 얼음 위에 놓았습니다. 덕삼이의 도깨비 동굴은 얼음과 꽃, 곡식으로 채워졌습니다. 이렇게 1년이 지난 어느 여름날 갑자기 이방이 덕삼이를 찾아왔습니다. 계시오? 관에서 나왔소. 네, 무슨 일이십니까? 덕삼이가 나와 이방을 맞았습니다. 이틀 내로 이 집을 비우라는 현감 나으리의 명이 있으셨소. 이 집이 당신 소유가 아니라 들었으니 그리 알고 준비를 하시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집은 폐허였고 내가 다 새로 고쳐놓은 것입니다. 그리 할 수는 없습니다. 아휴,
나에게 말해도 아무 소용이 없소. 고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현감 나으리께 직접 하시오. 아무튼 나는 명령을 전했소. 덕삼이는 즉시 관하로가 현감을 만났습니다. 나으리, 저는 김덕삼이옵니다. 갑자기 집을 비우라는 명령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 자네가 덕삼인가? 본래 빈집은 모두 나라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네. 자네가 빈집을 멋대로 고쳐 살고 있는 것은 나라의 재물에 손을 댄 것이니 이틀 내로 집을 비우시게. 말도 안 됩니다. 제가 사람이 못 살 정도로 망가진 집을 직접 고쳐놓은 것인데 상을 못 주실 망정 빼앗아 가신다니요? 어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때 현감의 딸이 지나다 둘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자네가 덕삼이인가? 장사 수완이 좋아 짧은 시간에 큰 돈을 벌었다고 들었네. 내 자네의 능력을 보고 기회를 주고 싶네. 괜찮겠습니까, 아버지? 그래, 뜻대로 해보거라. 덕삼이는 어리둥절했지만 아씨의 말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3일 내로 이 세상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나에게 가져와 보시게. 가져오면 집 문제는 없던 일로 해주겠네. 세상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의 가치가 겨우 집 한 채란 말입니까? 혹여 제가 아씨께서 말씀하신 것을 구해오지 못하면 전 재산을 드리겠습니다. 덕삼이의 말에 아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없네. 좋아. 내가 이기면 자네를 노비로 부리겠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아씨께서는 무엇을 거시겠습니까? 나와 전 재산을 걸겠네. 좋습니다. 그리하시지요. 덕삼이는 돈이라며 무엇이든 살 수 있다는 아씨의 말에 불쾌한 마음이 들었지만 집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덕삼이는 동굴로 가 그동안 저장해 놓았던 물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물건을 내놓아야 아씨가 돈으로 살 수 없는 물건이라고 인정할까? 그때 봄에 꺾어 얼음 위에 놓았던 매화 가지가 덕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매화꽃이 얼음 속으로 들어가 있네? 얼음이 녹았다 다시 언 모양이군. 매화꽃이 이제 막 피어난 듯 얼음 속에서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것이로군. 약속한 3일이 지나 덕삼이는 현감 집으로 가 아씨에게 말했습니다. 아씨께서 말씀하신 물건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은 저희 집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니 함께 가시지요. 아씨는 포졸들을 데리고 덕삼이의 집으로 갔습니다. 자, 너희 집에 왔으니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것을 내 눈앞에 가져와 보거라. 덕삼이는 웃으며 동굴에서 매화꽃이 들어있는 얼음을 가져다가 아씨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얼음 아닌가? 어디서 이 삼복더위에 얼음을 구했단 말이냐? 상기된 얼굴로 얼음을 받아든 아씨는 얼음 속 매화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얼음 속에 매화꽃이 피었구나. 아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아씨, 얼음 속 매화를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덕삼이의 말에 아씨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없지. 자네가 이겼네. 이제 나를 어찌할 셈인가? 저는 아씨에겐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제 집을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모르시니 안타깝습니다. 제가 아씨께 바라는 것이 있다면 불쌍한 백성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덕삼이와 내기에서 진 아씨는 울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상하게도 자꾸 덕삼이가 생각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조화지? 왜 자꾸 그 사람이 떠오르는 게야? 덕삼이를 만난 후 아씨는 마음을 바꾸어 백성들을 위하는 일에 자신의 재산을 썼습니다. 이 소식은 덕삼이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아씨께서 얼굴처럼 예쁜 마음을 가지게 되었구나.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가봐야겠다.
그 후 서로 좋은 마음을 가졌던 덕삼이와 아씨는 선행을 함께하며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덕삼이는 아씨와 혼인하여 아들, 딸 낳고 오랫동안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